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무려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7분 스테빌라이저로 보이는 물체 일부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새벽 4시 47분에는 선체 좌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년의 세월을 통곡하면서 지내온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늘은 세월호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어제부터 동고차도 현장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박종호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동고차도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 저희가 미리 이제 방을 못 잡아가지고요. 네. 세월호 저희 가족분들, 아버님들 틈에서 좀 예, 염치불구하고 아이고. 하룻밤을 좀 지냈습니다. 그 동고차도 산꼭대기 그 텐트에서 함께 주무셨군요. 네, 거기도 좀 있다가요. 밑에 네. 좀 내려가서 네. 다른 뭐 민박 아버님들이 묵고 있는 민박에도 네. 껴 있다가 네. 그러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새벽에 3시 45분경에 스테빌라이저로 보이는 물체가 올라왔는데 저희가 3년 전에 봤던 거하고는 육안으로 확인할 때 전혀 다른 물체입니다. 3년 전에는 파란색 기둥이었는데 오늘 확인한 것은 상당히 녹이 쓴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현장 상황을 좀 스케치를 우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거차도에서 인양 장면, 인양 현장을 보고 계실 텐데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스케치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요. 네, 저 멀리 저희 여기서 한 앞에 인터벌.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네, 네, 제킹 바지선에 작업하는 현장 모습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8시 50분에 본 인양에 돌입한다라는 해수부의 발표 이후에 네, 이 작업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새벽 3시 35분에 네, 처음으로 빨간색 이 철제 구조물로 보이는 지금 여기서 파악할 때는 스테빌라이저라고 보이는데요. 네, 선박 양쪽에 부착이 돼 있어서 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네, 떨리는 것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아, 하는 그런 장치인데 네, 그게 처음으로 눈에 음,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그 시간이 새벽 3시 35분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4시 47분쯤 네, 세월호 선체 일부가 이 물 밖으로 드러난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세월호가 왼쪽으로 좌현 쪽으로 이 누워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들어 올린 그 면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우현 쪽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많이 녹이 슬어 있고 부식된 그런 음.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좌현 네, 쪽으로 엎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오른쪽. 그러니까 세월호의 네, 우측 측면에 그 창문들이 그렇습니다. 쭉 있는 모습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네. 그렇게 파악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 화면 물론 이제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그 제공을 하고 있는 화면일 텐데요. 네, 이 화면을 보면 그 창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오른쪽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세월이라는 글자도 있고 네. 저희가 파악할 때는 원래 세월호가 운항을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글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 음. 않고 있고요. 네. 아마 세월이 흘러서 부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뭐 객실이나 뭐 그런 쪽에 있던 창문들 이런 음.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시간이 좀 더 흘렀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면들이 좀 음. 올라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네. 오전 11시까지 세월호를 13m 음. 해수면 밖으로 13m 정도 끌어올린다라는 게 해수부의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네네. 예예. 아, 그래서 시간이 화면에 네, 지금 네, 방송 화면에 그
바닷물 속에 저것이 스테빌라이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그 약간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저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 예 예, 구조물입니다. 빨간색 네, 구조물. 근데 저게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네, 원래 세월호의 장면은 2014년 당시에는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우뚝 솟아 있었던 건데 저것이 스테빌라이저 영상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기 부식이 네, 돼서 저렇게 색깔이 빨개진 거죠.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바지선 위쪽에는 작업자들이 한 4명 정도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지금 네.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이 네.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네. 세월호 그 인양되는 모습, 그러니까 네. 선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많은 작업자들이 그 갑판 쪽에 바지선 양쪽에 서서 계속 왔다 네. 갔다 하는 모습을 저희가 동거차도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낮에는 그 흐리게라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밤샘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 작업자들이 더 많은 작업자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세월호 선체 좌현, 그러니까 네, 우현이죠. 우현에 나와 있는 우현의 일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전체 보면 지금 선체 수면 위로 선체가 보이네요. 아이고, 근데 저희가 그 네, 2014년 4월에 봤던 그 세월호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는 선체. 저 지금 보이는 저것이 우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그 녹이 슬었네요. 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고요. 아휴, 예, 그리고 뭐 그동안 인양 작업을 하면서 네, 네. 여기저기 뭐 구멍도 많이 뚫어놨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이는 게 저기 다 구멍이 뚫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당초에 그 선체에 보면 세월호 우연에 창문이 250개가 있었고 출입구가 네, 42개가 있었다는데 그것인가요? 아니면은 선체에 구멍을 낸 장면이 아, 보이는 겁니까?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네네. 뭐 창문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뭐 일부 뭐 구멍을 뚫은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네. 어쨌든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음. 여기저기 구멍을 많이 뚫었다는 것은 이미 다 해수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이 돼서 진실이 밝혀지는 게 음흠. 중요하고 또 우리 미수습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네. 그래서 오늘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되고 이제 해수면에 나온다라는 말을 가족들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네. 미수습자 꼭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음. 진실 밝혀야 된다. 음.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새벽 3시 35분 그리고 4시 47분 이렇게 잇따라서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선체 우현 이렇게 네.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그 박정호 기자와 함께 그야말로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운 우리 그 세월호 가족들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궁금한데요. 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뭐 하루 종일 네, 아버님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네네, 참 맨 처음에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험 인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해수부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려움, 네, 우려 이런 게 좀 많이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러다가 이번 기회도 놓치는 게 아니냐. 아, 다음 달 5일, 다음 그 소조기 때 또 네, 인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아, 불안해하셨고요. 네네. 사실 어젯밤에 해수부 쪽 관계자가 이 동호차도 산 정상에 있는 아버님에게 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네. 어, 그 어제죠. 어젯밤 그 음. 작업이 어렵다. 음음. 어렵다. 이게 네.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음. 쉽지가 네. 않다. 박정호 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박정호 기자 지금 저희 영상 화면에 그 상당히 그 클로즈업해서 네. 세월호의 우현 그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배가 저렇게 부식이 되도록
도대체 정부는 왜 인양을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네. 듭니다. 지금 그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하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쳤는데 네. 배가 저 지경이 되도록 인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양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네. 좀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뭐 근본적으로 상하이 네네. 셀비지라는 그런 업체가 사실 베스트,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원래. 네네네. 네, 다른 업체, 해외 업체가 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했다라는 음음. 전문가들 지적 계속 음. 나왔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양 방식도 도크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음. 제킹 바지선 2대를 가져와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바꿨고 여러 가지 네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지금 볼 때 예. 예, 지금 보이는 영상이 유실 방지막 안에 있는 선체 장면을 여러분들 함께 보고 계시는 건데요. 정말 참혹한 장면입니다. 그죠? 네. 네. 이 그 오랜 3년이 다 될 동안 네.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지금 들어오는 장면은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3시 35분의 모습을 드러낸 스테빌라이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스테빌라이저가 그 사고 초기에 2014년 4월 16일부터 그 무렵에는 이게 사고 원인 중에 하나다. 라고 네.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시 47분에 선체 우현, 지금 그 여러분들 함께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어, 이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6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세월호 인양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네, 지금 오전 지금 11시까지는 수면 13m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아, 한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체가 그러니까 네. 그 수면 밖으로 13m 정도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m 정도는 물에 잠겨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총 높이가 22m입니다. 네. 9m는 물에 잠겨 있고 네. 13m는 밖으로 나오고 그런 상황까지 오전 음. 11시에 해수부 계획대로라면 네.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세월호 오전 10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상황과 관련된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그것도 좀 챙겨 볼 수 있으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소조기 때가 아니면 지금 24일 그러니까 오늘 안에 세월호 인양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날씨가 잘 협조가 된다면 적어도 오늘 안에는 세월호 인양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 해수부의 계획은 네. 이 세월호를 13m 물 밖으로 인양을 해서 네. 고정을 한 다음에 네. 이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다 놓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서 고정을 시켜 그리고 음. 이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이 작업이 빠르면 오늘 안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음음. 늦어진다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우선은 네, 이 지금 오늘 오전에 13m까지 끌어올려지면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네네. 조건들은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킹 바지선이 반잠수식 선박 그 앞까지 이동을 해서 음음. 이 선박이 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위에 잠수된 그 선박 위에 세월호를 음. 9m 잠겨 있는 세월호를 네. 올려놓고 네. 그러면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을 하면서 음음. 세월호를 자연스럽게 음. 선박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고박을 하는 과정까지가 네네. 있는데요. 네. 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네. 오늘 안에라도 네. 그런 반잠수식 선박 그 앞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음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것은 해수부의 10시 브리핑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시에 있을 해수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꼭 좀 물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도대체 3년 동안 뭐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5시간 만에 이 세월호 인양을 결정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지난 네, 3년간 무슨 일을 했는지 기자들이 반드시 좀 질문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3년 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그야말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올라온 배의 형체를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네. 미수습자들의 표정은 좀 어떨지 혹시 좀 취재가 됐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배 위에서 네. 어제 배 위에서 계속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네. 어제 오전에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가족들이 미수습자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란다. 네. 인양을 바라고 음.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배 위에서 계속 이 현장을 보고 있고요. 네. 아 이 세월호 선체가 이제 보인다라는 소식에 지금 음. 기대감을 가지고 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음. 소식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세월호를 인양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컨대 이제 기상 상황이 잘 협조를 한다면 오늘 안에 세월호가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네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면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이제 목포 신항에 옮겨져서 부두에 이제 세월호가 올려지게 되면요. 그 작업도 뭐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목포 신항에서 부두에 내리는 데까지만 해도 5 일이 걸리는데요. 네. 이렇게 목포 신항까지 세월호를 끌고 가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수심 문제 그리고 면적 문제 이런 음.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심 6 미터 이상 그리고 면적이 2만 평방미터 이상 뭐 이런 네. 조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포 신항이다라고 음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두를 지금 해수부에서 4개월 정도 임차를 해놨다, 빌려놨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해서 네. 일반인 출입은 막고 음. 작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놨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를 올려놓게 된 다음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조사, 정밀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점을 저희가 똑똑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선체조사위원회 빨리 하루빨리 음. 이제 바로 가동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네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만나본 동수 아버님도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음음. 선체조사위원회가 빨리 음.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네. 이 철저하게 진실을 네. 규명해야 되고 뭐 지금 절단을 한다. 그리고 음. 여러 가지 조사를 위해서 분해를 네. 한다. 이런 말들이 음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 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선체조사위가 하루빨리 가족들의 이 의지 그리고 네. 국민들의 바람을 좀 받아서 음음.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음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법이 이번 주 초반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이 법에 네.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체가 올라오면 곧바로 조사 활동이 벌어질 텐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오전 8시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네. 인양이 되고 인양이 된 뒤에 선체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박주민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포인트가 도대체 저 3년 동안 이게 뻘에 박혀 있었던 배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2만 톤 가량 되는 무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이게 지금 뭘 좀 남아 네.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그 시신만 구조를 하고 사실 그 안에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갔던 가방 이른바 유품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일부 이제 네네. 바다 위로 떠오른 것은 이제 건졌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즉각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수부에서는? 해수부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품 그리고 미수습자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 절단을 해야 되느냐, 음. 아니면은 절단을 해서 그 승객들이 있었던 그 음. 부분만 떼어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음.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가족들이 원하는 음. 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음. 보이고요.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미수습자와 여러 가지 음. 유품들, 이런 네. 것들인데 음. 어떻게 고스란히 음. 그것들을 다 건져 올릴지, 네. 거기에 이제 해수부가 얼마나 이 협조를 하고 예. 선체조사위 활동에 함께 할 것인지, 음음.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은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3분, 8분 전이네요. 8분 전에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작업을 벌이던 인양팀이 처음으로 세월호 위에 올라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인양팀이 세월호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음. 뭐 이게 막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혹시 뭐 잠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선박에 균형이 맞춰지고 있고, 그리고 별 네. 문제가 없다면 그 네네. 안에 들어갈 일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요. 그렇군요. 네. 이 해수부가 그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정보나 이런 브리핑, 그리고 음. 속보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았었는데, 네. 어젯밤부터 오늘 네. 새벽에 이르기까지 좀 음. 자주 이렇게 음. 보내면서 네. 작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음.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토록 비협조적인, 심지어 일기 네.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어 공개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그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기조차 했었던 해수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거의 동시죠. 5시간 만에 그 인양 결정을 그렇습니다. 내렸으니까요. 박 전 네. 대통령이 그야말로 퇴진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세월호부터 챙긴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뭐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해수부 폐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세월호 인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냐, 네. 아니면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고 피해자들 그리고 이 미수습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그냥 묵인 방조한 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이 참여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소조기 때마다 날씨가 좋으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시도들을 그동안 미뤄둔 이유가 뭔지 이것은 반드시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뭐 해수부는 그런 뭐 상하이 셀비지의 네, 그런 인양 작업,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들, 네, 뭐 이런 것을 이유로 아마 들 텐데요. 네, 뭐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상하이 셀비지를 결정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잘못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탄핵되지 않았다면, 파면되지 않았다면, 네. 또 이게 또 얼마나 계속 미뤄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음. 정말 아찔한 음.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상하이 세비지가 정해질 때 네덜란드 업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일 싼데 네, 제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데를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의 실패 끝에 특히 상하이 셀비지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 했지만 결국엔 1년 6개월이 넘어선 지금 이제서야 선체 인양을 하는 것이고, 네, 800억에 얹어서 200억을 더 달라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네, 1000억이라는 국민 예산을 쓰면서 세월은 세월대로 보내고 작업은 작업대로 늦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혹시 그 박정우 기자 곁에 우리 세월호의 부모님들 함께 계십니까? 지금은 옆에 지금 안 계시고요. 네, 아마 네, 그 진시로 음, 이것을 좀 타고 네. 나가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진시로를 진시로를 타고 타고 사고 해역까지 가보시려는. 진시
네, 진시로나 네. 아니면은 뭐 이곳 어선을 좀 수배를 해 가지고 아마 네. 타고 밖으로 네네. 좀 나가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해양수산부가 왜 그 네. 배를 좀 준비해서 얼마나 네. 궁금하시겠어요, 가족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예. 궁금하겠어요. 지금 해수부 저희가 인제 근접 취재가 전부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양수산부에서 풀해 주는 그 영상만을 지금 전국의 모든 언론이 똑같은 네. 방법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가족들이 근처에 가서 직접 작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왜 해수부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까? 뭐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작업에 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네.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음음. 1.8 킬로 그 밖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그 1.8 킬로. 안에는 네, 접근이 안 되고 있고요. 네. 혹시 접근을 하게 되는 선박이 있게 되면 해경이 바로 경고 이 사이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네. 경고음을 내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뭐 음. 쫓아오기까지 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동거차도에 달려 있는 노란 리본 행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당히 해가 많이 네. 뜬 이제 상황이네요. 해는 굉장히 날이 떴습니다.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네. 날은 밝아졌는데요. 이 날씨는 흐립니다. 음. 비도 약간씩 내리고 있는데요. 아 비가 아까 앞서 네. 뭐 눈발이 좀 날리는 것 같다고 우리 박정우 네. 기자 좀 날씨 걱정을 해 눈발이 주셨어요. 날리는 것으로 느껴졌었는데 그 뒤에는 비로 좀 바뀌어서 조금씩 아. 흩뿌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날씨가 그래서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는 동거차도 해역, 음.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사고 그 인양 현장은 음. 파도가 거의 치지 않습니다. 그 네.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있고요. 기상 네. 여건은 나빠지지 않았다. 음. 인양하기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음. 드릴 수가 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면 위에서 뭐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 사항이 네. 아닌데 바다 밑에, 바 바다 밑의 그렇죠. 상황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3 일 이제 4월 16 일이 되면 세월호 3 주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3 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각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우리 국민들께 다시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세월호 인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근데 굉장히 과정은 천천히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 시간에 2-3 미터 정도 올린다라는 게 해수부의 음. 입장인데요. 네네. 이게 균형을 맞추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뭐 또 실수나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네, 천천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동고차도 해역 위에는 뭐 헬리콥터나 음. 이런 방송사들의 이 촬영 음. 장비들이 지금 날아다니는 그런 음. 상황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상공에서 촬영하지 않는다면 방송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언론에서 접근할 수 음.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멀리서 음. 카메라로 줌을 당겨서 촬영을 음. 하거나 네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음. 해수부의 그런 뭐 여러 음. 가지 제공하는 그런 정보에 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취재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게 이를테면 큰 네. 방송사 같은 데는 헬기도 있고 그러니까 헬기를 띄워서 인제 그 영공에서 영해를 네.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것이 인제 가능한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열악한 열악한 방송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그 세월호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어선이라도 저희가 함께 타서 취재를 좀 할 수 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 그렇습니다. 있지만 현장에서 보다 더 근접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사실적인 장면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 네. 상황은 해수부가 전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네. 뭐 물론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그래서 네. 모든 언론이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이 안 됩니다. 근접 촬영이 안 되고 네. 이를테면 부자 언론들 큰 회사들은 그 헬기를 띄워서 촬영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서는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그 해수부가 제공하는 영상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촬영하는 동거차도 세월호 인양 현장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뭐 네. 저희 아 여러분과 함께 이 네. 방송을 한다는 이 열정, 네. 아 이 자부심, 이거는 굉장히 크다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새벽부터 네.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몇 분 그 유튜브로만 제가 보기에는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네. 하고 계십니다. 이 이 새벽에. 네. 그러니까요. 이 새벽에 2천 명이 넘는 분들이 유튜브로만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다 합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네. 하시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세월호에 대한 관심.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은 세월호였고 또 탄핵의 그렇습니다. 마지막도 세월호였다. 세월호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진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님들하고 잠깐만 얘기를 나누면서 네.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그 조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음. 어 들어가면서 딱 두 마디 하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삼성동 가서는 웃으면서 들어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얘기, 본인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 뭐 했다. 나는 뭐 했다. 그 시간에 나는 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로 다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제가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날 장면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되는 그 순간에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회사로 회의하러 들어오는 그 네.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파면된 이 네. 순간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 많이 화가 나시고 네.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인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 3년 전의 배가 3년 전의 네. 세월호가 다시 우리 국민들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지난 19일에 세월호 시험 인양을 한다라는 해수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곧 세월호를 볼 수 있겠구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인양줄이 꼬이는 상황, 네. 이런 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음흠. 19일에 예정됐던 시험 인양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네. 20일, 21일 날씨가 좋지 않으면서 더 음. 이상 작업할 수 음흠. 없다라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었고요. 네. 하지만 다행히 22일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어제였죠. 네, 네. 시험 인양을 음흠. 시도한다라는 해수부의 발표가 나와서 음. 많은 취재진들이 네. 또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동고차도로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네. 대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사실 오전 6시면 네. 이 기상 여건을 확인해서 음흠. 어떻게 이 시험 인양을 할지 말지 이런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게 네. 해수부 입장이었는데 어제 오전 6시 그리고 7시, 네. 8시까지 될 동안 아무런 해수부의 음.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냐, 아는 거 음. 아니냐라는 음. 취재진들의 생각이 좀 여기저기 좀 들려왔었는데 네네. 다행히 오전 8시 30분에 시험 인양을 10시에 음. 실시한다라는 해수부의 발표가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동거차도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음흠. 해수부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음. 없었습니다. 네. 또 시험 인양이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니냐라는 음. 가족들의 걱정, 또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은 우려를 했는데요. 음. 다행히 오후 3시 30분에 음. 세월호 시험 인양에 성공했다는 음. 해수부의 발표가 아, 오후 4시 20분 정도에 문자 네. 메시지를 통해서 취재진에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1m 정도 음. 이 바다 바닥에서 네네. 끌어올려져서요. 네. 시험 인양에 음. 성공적으로 돌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잠수사들의 음. 육안 확인 그리고 음.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 그러니까 네. 장력 테스트 이런 네. 것들이 이뤄지면서 네. 본 인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음. 결국 어젯밤 8시 50분에 본 인양에 돌입했다라는 음. 해수부의 설명이 있었고 네.
오전 11시면 세월호를 13m 물 밖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게 어제 밤까지 알려진 상황이었고요. 그 네. 이후에 새벽 1시, 뭐 2시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세월호가 조금씩 인양이 되면서 끌어올려지면서 드디어 1073일 만에 새벽 3시 35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빌라이저로 보이는 그 구조물이 저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 이후에 4시 47분에 세월호가 바닥에서 22m 들어올려졌다라는 또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녹이 슬어 있는 네. 세월호의 우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려면 네. 세월호가 13m, 그러니까 오전 11시로 예정된 그 작업 시간까지 13m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9m는 물 안에 잠겨 있지만은 13m는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제킹 바지선을 사이에 두고 네. 세월호가 이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 네. 거기서 뭐 물빼기 작업이나 네. 그리고 다시 줄로 고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그 시간도 뭐 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 네. 11시에 13m 세월호가 올라온다고 해도 네. 고박 작업 이런 것도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오늘 오후 늦게나 밤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 1.23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반잠수식 선박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를 이 바지선으로 네. 끌어서 양옆에 이제 묶어서 네. 이동을 시켜 반잠수식 선박을 통해 네. 세월호를 아예 이제 물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박을 하고 여러 네. 가지 사전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목포 신항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준비를 할 때까지 이 해수부에서는 뭐 이틀 반이나 한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그 작업이 만료가 된다면 기상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이제 아예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중요한 반잠수식 선박, 예, 그 포인트는 그 무사히 네,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안착되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배를 목포 신항으로 네, 데려오는데 뭐 그것이 20시간이 걸리든 뭐 하루가 걸리든 그렇습니다. 네, 그거야 뭐 네, 이제 실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 거기서까지는 이제 인양이 물론 이제 바다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네, 정말 그 가슴을 모아서 그야말로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주의 네, 기운이 도와줘야 아하, 예 전 예,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줘야 이 세월호가 그렇습니다. 잘 인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월호의 엄마 네, 아빠들의 정말 그 가족의 심정으로 세월호 인양이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큰 회사들, 네, 큰 회사들 헬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 헬기로 그 항공 촬영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열악한 네, 방송이다 보니 예, 헬기가 없어서 이런 걸 못 보내드려. 저희는 진짜 네, 진심으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가장 정확하게 네, 여러분들께 정말 손바닥 안으로 확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가 그걸 못해서 좀 가슴이 아픈데 많은 네, 시민들께서 예, 오마이 TV의 그 드론 사주기 운동을 하자. 오마이 TV의 드론 사주기 운동을 하겠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계시니까 저희가 정말 힘이 나서 새벽 5시,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예,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마이 TV 네, 드론 사주기 운동. 이게 정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대한언론 오마이 TV 키우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어요. 잠깐 읽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예, 예, 예.
웬종일님께서 인양 가정만 보더라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떨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투표를 해서 죄 지은 이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오마이.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는 거 압니다. 작은 힘이지만 10만이 클럽 가입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박정호. 네, 현장에 지금 아마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 그 전국의 모든 방송국들이 전부 와서 동고차도에 진치고 있을 텐데요. 기죽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박정호. 열심히 하시기 네.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UK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들하고 광장을 주마다 갔었는데 한 번도 못 배웠네요. 이번 저희 촛불 집회 생중계하는 거 함께 하셨나 봐요. 네. 뵀어야 하지만 되는데. 하지만 기뻐요. 저의 촛불도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었다는 것이요. 아직 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촛불을 많이 밝히고 있는 것도 저의 운명 같습니다. 오마이 TV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대하고 항상 언론 매체로서 겸손하고 바르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밤새도록 세월호 인양에 대한 방송을 보내고 계신 박정호입니다. 네, 박종호 기자님과 다른 같이 동행하신 다른 기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어요. 박정호 기자고요. 지금 동고차도 현장에 같이 있는 기자는 카메라 기자는 조성욱 기자입니다. 박정호, 조성욱 기자 둘이 동고차도에서 현장을 딱 둘이 네. 오마이 TV 전체 인원이요. 저희가 10명 됩니다. 10명 되는 인원으로 오늘은 촛불 집회,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검찰 출두, 모레는 세월호 인양 현장 이렇게 콩 튀듯이 모든 현장을 다녀서 우리 박정호 기자 별명이 박길동이에요. 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송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열정만큼은 저희들이 뒤지지 않는다. 큰 회사에 네. 뒤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재벌 회사에 뒤지지 않는다. 저희들도 좀 큰 회사가 돼서 헬기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현장, 사실적인 모습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 손바닥 안으로 출근길 들어가고 싶은데 어찌됐든 해수부가 제공하는 영상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동거차도에서 촬영하는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새벽부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좀 왠지 아까 그 드론 사주기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헬기 사주기 운동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오반가요? 네, 오마이 TV를 구경 방송으로 구경 방송하면 정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 방송은 안 되고요. 저희는 늘 권력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언론의 사명은 저널리즘의 사명은 권력 감시입니다. 그래서 구경 방송보다는 이렇게 오마이 TV로 있으면서 어디든 작고 똘똘한 방송이 어디든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 현장,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5천만 원 모으기 운동, 드론 사주기 운동, 계속 끌리네요. 네, 자 지금 몇 가지 그 드론 속보가 있어서 저희가 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월호 바지선 고박 작업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면에 드러난 세월호 그리고 제키 바지선 간 1차 고박 묶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고박 작업을 위해서 이제 앞서 세월호의 인부들이 그 인양 관련 작업팀이 내려갔다고 했는데 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네. 고박을 위한 것이었나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음흠. 자, 이 고박 작업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순조롭게 네.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상하이 셀비지 측도 오늘 새벽 4시 47분 기준으로 세월호를 해저면에서 높이 약 22m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라는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본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세월호의 우측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봤습니다. 지금 네. 해수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그 황재희 작가가 계속 세로 고침을 하면서 네. 세월호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에 새로 접수된 영상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엔터를 새로 고침을 저희 황지희 작가 계속하고 있어요. 해수부는 예. 빨리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세월호 바지선에 쇠줄로 묶는 고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제 묶는 거죠. 묶어서 더 위로 올리려는 이런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네. 그 박정호 기자께서 우리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세월호 가족들이 배를 해서 어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시로를 타든지 해서 네. 해역까지 나가보려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려는 부모님들 혹시 연결도 가능합니까? 예. 제가 한번 저희가 그러면 좀 준비를 해서 네. 한번 그 해역에 나가 있는 음흠. 아마 지금 이 주변 이 1.8 킬로 그 밖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네.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거차도가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동거차도가 1.3km 정도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음. 하지만 뭐 인제 그 해수면에 가서 좀 바다 가까이 가서 좀 볼 수 있는 네.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뒤쪽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쪽 면만 동거차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방향에서도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뭐 음흠. 그런 점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안을 기록해야 된다. 네. 지금 인양 과정을 음. 직접 네. 가족들이 기록해야 된다. 이런 예. 사명감으로 가족들이 예. 배를 타고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요. 네.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10만 원씩 500명 모으면 5천만 원 된다. 정말 구체적이세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방송 중에. 근데 네. 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이거 열혈 팬들은 10만 원씩 500명 모으자 막 이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전 정말 재밌습니다. 예. 아유, 참 이런 열정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만 열정을 가지고 취재 현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이 이런 열정이 가능하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열정을 보태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큰 열정으로 어떻게 그 사이에 또 10만 원씩 500명. 왜냐하면 그 퇴진행동에 2만 5천 명이 예. 12억 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체로는 38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아서 저희가 20차 촛불 무사히 잘 하고 무려 이번 주 집회하고 다음 주 집회하고라도 한 10억, 11억 정도가 남아서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나 이제 그만 보내시라 막 이런 운동을 또 퇴진행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자발적인 시민들의 노력이 결국엔 대한민국을 그리고 오마이 TV 같은 작은 언론을 지키고 탄탄하게 묶어준다, 고박해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네. 너무 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배 타고 나가신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전화 연결이 가능한지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우선은 그 뭐 전화 연결이 네,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좀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서요. 예. 해 봐야 되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 3시 35 분에 네,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모습을 드러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자 네, 아버님들께서 "빨리 나가야 된다. 배 타고 빨리 음, 나가자." 네, 이렇게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모습 제가 봤는데요. 네. 이 날이 어두워서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고 오늘은 우리가 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챙겨 가자. 이렇게 아이고. 서로서로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거를 네. 채비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게요. 이게 어, 참, 이 네. 박정호 기자는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아마 그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저희 그 오마이 TV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네. 참 이게 아이를요 순간만 잃어버려도 잠깐 어디 애가 없어져도 이게 정말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월간 네.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부식을 챙기고 배를 타서 그 현장까지 가보자고 하는 것인지 예. 그 마음을 우리 국민 네, 여러분 예.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세월호가 정말 무사히 잘 인양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은화 어머니, 그리고 네. 지금 그 현장을 지키고 다윤이 있는 어머니, 예. 다윤이 어머니, 그리고 또 그 미수습자 가족 9분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을 다 갖고 계십니까? 이분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옆 사람들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대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연대하는 네.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좀 잡고 세월호가 무사히 잘 인양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만큼은 한 마음으로 세월호의 가족이 돼서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요, 네. 그 한 가정이 잘 유지가 돼야 네. 사회도 국가도 이게 다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가정이 우주예요. 이 가정이 잘 유지가 돼야 이게 다 집이 편해야 바깥이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수학여행 네. 갔던 애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3년째. 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네. 없는 일이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는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는 뭐 네. 하루 종일 휴식을 했다는데 네. 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앞서 드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드론 사주기 운동하자, 그런 다음에 10만 원씩 500명이 모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네. 계좌번호를 터라. 계좌번호를 알려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런 마음입니다. 시민들. 예, 우리 네. 시민들이 이런 열정으로 오마이 TV 새벽부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더 힘이 나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울다가 웃다가 웃으면 장 국장님 엉덩이에 뿔 납니다. 그러게요. 제가 막 오늘 아침에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연결이 되는 건지 지금 전화 네.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요, 잠깐 박정호 기자 조금 쉬시고 저희가 그 사이에 호성이 아버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그러면 조금 좀 현장 상황을 좀 더 스케치를 해주시면서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오마이 TV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